안녕하세요. 지영진입니다. 오늘은 랭첸에서 만든 오픈소스 기반 에이전트인 오픈딤서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보면 챗GPT, 퍼플렉스티, 제미나이 같은 LLM 기반의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딤서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서 특히 제미나이의 딤서치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 버전이 성능이 좋다고 해서 따로 구독까지 하고 있는데요. 랭체인 블로그에서 보면 이 딥 리서치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프롬프트 작성 같이 PM들이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주요 개념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랭체인에서 만든 오픈 딥 리서치는 딥 리서치 에이전트 벤치마크에서 6위를 차지했고요. 보시면 6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다른 큰 연구소 빅테크와 비교해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 딥 리서치 깃허브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 별표를 한 이 히스토리 이력들이 최근에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체인 측에서는 리서치라는 작업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오픈엔디드 태스크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비교를 하는 작업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하는 리서치 작업을 해야 된다라면 A라는 제품에 대해서 깊게 서치를 할 거고 B라는 제품에 대해서 역시 서치를 한 다음에 이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리서치 예시는 예를 들면 HR에서 특정한 지원자를 채용을 할 때 이 역할에 이 포지션에 맞는 상위 20명의 후보자를 찾아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역시 어떤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잠재적인 지원자를 뽑을 때 그래서 많은 탐색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의 지원자를 찾고 나서 이들을 다시 이제 세팅을 하는 랭킹을 매겨서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는 팩트 체크 같은 부분들인데요. 팩트 체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도메인에서 깊이 있게 서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또 여러 번 조사를 하게 되죠. 특히 이러한 팩트 체크는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스가 중요해가지고 자료의 조사 범위보다 신뢰도 있는 소스에서 이 X라는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을 진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픈 딥 리서치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구조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서치 범위를 설정한 단계, 그리고 리서치를 실제로 진행한 단계,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작성한 단계입니다. 먼저 각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리서치 범위를 설정한 단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유저한테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이제 컨텍스트를 확보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저랑 에이전트 간에 진행된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이 대화 내역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브리프라는 거를 만듭니다. 리서치 브리프라는 거를 만드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것들 이용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그 플랜을 만드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랑 이 브리프 제너레이션 단계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 브리프를 만들고 나면 이것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단계인 리서치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이 리서치 브리프를 기반으로 리서치 주제를 나눠서 각 주제별로 서버 에이전트들한테 주제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서버 에이전트별로 각각에 맞게 주제를 부여를 한 다음에 각 서버 에이전트가 리서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서버 에이전트는 이제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다시 그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가로 서버 에이전트를 만들지 아니면
종료를 할지 리서치를 끝낼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지금까지 충분한 리서치 자료가 모아졌다고 판단을 하면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포트를 원샷 리포트 제너레이션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서버 에이전트들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서 앞서 계획했던 리서치 브리프에 맞게 서버 에이전트들의 그 자료들을 LLM 챗 모델에게 제공을 해서 최종적인 리포트를 한 번에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각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코핑 단계고요. 스코핑 단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구체하는 단계이고, 이때는 사용자한테 질문해서 맥락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리서치 브리프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화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들은 종종 리서치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빠뜨리곤 해요. 그래서 오픈팀 리서치 에이전트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맥락을 확보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챗 GPT, 오픈 AI에서 관련해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연구원이 팀 리서치 에이전트 관련해서 클래리피케이션 단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팀 리서치 도구를 사용해 보면 모델이 실제로 리서치하기 전에 여러 추가 질문을 하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챗 GPT는 응답 마지막에 한두 개 질문만 하지, 팀 리서치처럼 앞 단계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팀 리서치에 이러한 흐름을 의도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제대로 명확하고 상세한 프롬프트 기반으로 리서치 응답이 이루어져야 최대한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이 이미지로 설명해 볼게요. 유저가 예를 들면 헬시 지역에 있는 인기 있는 레스토랑 10개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AI 에이전트에게 합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일종의 유저 클래리피케이션, 리서치 범위를 구체하기 위해서 당신이 말하는 첼시가 맨하탄에 있는 첼시인가요? 미국 맨하탄에 있는 첼시인가요? 아니면 런던에 있는 첼시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유저가 맨하탄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저와 AI 에이전트 간의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그 기반으로 리서치 브리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냐면 이 시점에는 이제 대화 내역들이 유저랑 AI 사이에 여러 번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이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전에 생성된 리포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하나의 브리프로 요약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참조해서 효율적인 리서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 브리프가 향후 리서치 작업을 위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리서치 범위를 이제 구체하는 프롬프트인데요. 이 프롬프트가 보시면 챗 모델에게 이렇게 불리한 방식으로 true, false로 응답하도록 하는데요. true이면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받고, false이면 이제 리서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런 확인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스코핑 단계, 이 리서치 범위를 구체하는 단계 관련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툴은 랭스미스라는 툴이고요. 오픈팀 리서치가 랭체넷에서 개발한 랭그래프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을 하고 있는데, 랭그래프 기반의 에이전트를 이밸루에이션 하거나 추적할 때 이 랭스미스라는 서비스, 이 프로덕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코핑 관련해서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국 핀테크 기업 토스 프로덕트 매니저 채용 준비를 도와주세요. 토스의 프로덕트 매니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에이전트 AI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토스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PM 또는 PO의 채용 공고를 요약해 주세요. 토스 PM 직군의 인터뷰 경험담, 합격 후에 일하는 방식, 연봉 등 커뮤니티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 토스 주요 사업 전략 및 프로덕트 관련해서 요약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리서치 브리프 작성한 단계로 넘어갔고요. 이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보면 제가 맨 처음에 한 질문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롬프트가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가 관련해서 추가로 요청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인풋이 들어가죠. 제가 최초 질문 그리고 AI의 피드백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이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이력을 기반으로 이제 프롬프트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구체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행돼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리서치 진행한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서치 브리프가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 리서치 브리프를 한번 볼까요? 한번 번역을 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토스 채용 사이트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안내를 알려주세요. 한국의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정리를 하고 토스의 비즈니스 전략, 프로덕트 개발 관련해서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브리프가 향후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그리고 서버 에이전트가 작업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서치 작업이란 것이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작업이죠. 그렇죠?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작업이고 유저가 딥 리서치 에이전트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의 유형도 매우 다양해서 에이전트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리서치 브리프를 분석을 해서 리서치를 어떻게 나눠서 조사할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매우 단순하고요. 리서치 브리프를 기반으로 서브 토픽을 나누고 이 서브 토픽을 각각 에이전트들한테 나눠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서브 에이전트 네가 조사해. 이 주제는 서브 에이전트 네가 조사해. 이렇게 나누고 이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가 병렬적으로 리서치를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에이전트가 동작하면 정보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랭체인 측에서는 그거를 맥락의 분리,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또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리서치 브리프를 한 번에 그 리서치를 하기보다는 필요한 영역을 주제별로 적절히 나누는 게 각각에 대해서 일종의 격리 효과가 있어서 각 서버 에이전트가 자신의 주제만 독립된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제가 심플해가지고 서브 토픽을 나눌 필요가 없으면 병렬로 서브 에이전트를 쓰지 않고 이제 하나의 플로우로 리서치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랭스미스의 추적 결과를 보시면 서브 에이전트가 여러 개의 리서치를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서브 에이전트가 병렬로 동작을 하면서 리서치를 시작을 했고요. 경들 보면 여기서는 이제 토스의 채용 서비스에서 어떤 프로덕트 매니저 관련된, 프로덕트 오너 관련된 공고도 있는지 리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인터뷰 경험이라던가 샘플 퀘스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브 에이전트는 토스의 어떤 블로그라던가 어떤 직원들 추천사 등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 리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서브 에이전트는 보상, 연봉 같은 정보들을 리서치를 하고
다섯 번째 서브 에이전트는 토스의 비즈니스 전략이라던가 프로덕트의 최근의 행보들 이런 부분들을 리서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브 에이전트들은 툴 콜링 루프라 해가지고 각종 도구들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검색 도구라던가 MCP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설정한 거는 이제 태빌리라고 검색 도구들을 이제 여기에 공동을 해가지고 토스 관련된 웹사이트를 접근을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각 서버 에이전트들은 이제 작업을 완료하면 리서치 작업 완료하면 마지막으로 LLM 챗 모델을 호출 통해서 자신에게 할당된 서브 토픽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또 따로 가공을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조사 결과를 서브 에이전트 자신들이 리서치한 결과를 참고를 하고 사용한 자료들은 이제 링크들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브 에이전트가 각종 도구들을 호출하면서 받은 정보들이 좀 불필요한 정보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웹을 크롤링해서 얻은 데이터라던가 호출을 실패했을 때 나오는 그런 에러 데이터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다 슈퍼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하면 토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유용한 정보들을 필터링 하는데 더 많은 토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에이전트는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LLM 모델을 호출을 해서 슈퍼바이저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슈퍼바이저는 서버 에이전트가 리서치한 결과가 그 리서치 브리프에 요구하는 작업 범위에 충족했는지 리뷰를 하고 더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로 서버 에이전트를 생성해서 추가 리서치 작업을 지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컴플렉스 리서치라고 해서 서버 에이전트가 연구 결과를 자신이 리서치한 결과를 LLM 챗 모델에 호출을 해서 그 아웃풋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 에이전트마다 요약하는 단계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요약을 한 거죠.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한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기 위해서 리포트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요약하는 압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관련해서 재미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랭체인 측에서는 리서치 단계를 구현할 때 클로드를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엔트로픽의 클로드의 한 발표 자료를 보면 휴리스틱한 기준을 에이전트한테 제공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간단한 기준을 제공하라고 하고 그리고 툴 셀렉션이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툴 호출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고 과정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답변을 생성한 중간에 필요한 정보를 갖췄는지 점검을 하고 단순히 툴만 호출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지금 어디까지 조사를 했고 무엇이 부족하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고 과정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랭체인에서 오픈팀 리서치에 만든 프롬프트들이고요. 보시면 휴리스틱한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툴 호출 관련해서 예산을 버젯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리서치는 그냥 단일한 스레드 한 개의 스레드로 에이전트를 돌려라. 그리고 명확하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명확하면 더 이상 더 완벽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더 에이전트를 어사인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이제 리포트 작성한 단계 넘어가라. 그리고 에이전트는 5개 이상 6개 이상 리서치 수행하지 않게 동시에 돌아가지 않게 해라.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아래가 이제 사고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리서치를 하기 전에 그리고 리서치를 하고 나서 이때 이제 그 띵크 툴 사고 도구를 호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정보를 얻었고 무엇을 놓쳤고 그리고 지금 충분한 답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더 그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여기에 프롬프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작성한 단계입니다.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서버 에이전트들이 수집한 결과가 리서치 브리프의 요청을 충분히 만족했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보고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에이전트는 LLM 챗 모델에게
리서치 브리프와 그리고 서버 에이전트들이 연구한 결과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풋으로 한 번에 LLM 호출을 통해서 원샷으로 보고서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리포트를 작성할 때 멀티 에이전트 방식이 아니라 원샷으로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오픈딥 리서치도 초기 버전에는 각각 서브 에이전트들이 따로따로 리포트 섹션들을 작성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속도는 빠르게 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조율이 되지 않는 이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포트 품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픈팀 리서치는 멀티 에이전트들은 오로지 리서치에만 집중을 하고 모든 조사가 끝난 뒤에 리포트 작성은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포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리포트 결과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리서치 브리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웃풋을 보시면 먼저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퀘어먼트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업무들이랑 리스폰시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좀 평가를 중시한다는 점들, 토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관련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주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경험들, 토스의 프로덕을 직접 이용해보고 개선안 제시해달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지원자들의 공유한 내용은 실제 토스에 사용한 후기들,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이게 좀 힘들겠네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할 때 문제 정의라던가 가설, 발리데이션,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지 회고 이런 부분들을 좀 스토리를 정리한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토스의 일하는 방식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이런 문화들, 그리고 연봉 관련해서는 시니어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사이, 2억을 넘을 수도 있군요. 그래서 이거는 역량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프로덕트 방향성들도 이렇게 슈퍼앱으로서 전략 가속화, 글로벌, 그리고 이렇게 각각 스탠드얼론 프로덕트들도 따로 만들었죠. 이런 프로덕트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랭체인의 오픈팀 리서치를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설명한 차원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특히 멀티 에이전트 구조가 어떻게 협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 즉 올바른 프롬프트 설계와 컨텍스트 윈도우를 관리하는 방식이 결과물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PM이나 프로덕트를 만드는 분들이 앞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설계를 할 때, 그리고 고려를 하실 때, 빌딩을 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